조계종이 베트남과 라오스, 몽골 등 7개국 대표 종파와 단체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가운데 불교 국가가 많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이돌 소년 그룹 루네이트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루네이트는 불교 국가 스리랑카 초등학교 지원을 시작으로 기부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 결정에 조계종이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조계종은 또다시 반복될 종교 갈등을 우려하며 홍준표 시장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인사가 전쟁의 화염에서 8만 대장경과 해인사를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 추모 다례를 봉행하고 민족문화 전승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4대 종교단체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록에만 남아있다 2014년 기와 출토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탄사지. 최근 독특한 가람 배치 형태 등 발굴 성과가 공개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7개국 8개 대표 종파와 단체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도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가운데 불교 국가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앞서 기익실장 성화 스님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불교 관련 국가 대표 종파 및 단체의 서신을 전달했다며 총무원장 스님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서신을 보낸 국가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태국, 스리랑카 등 7개국, 베트남 승가회, 네팔 불교연합회, 캄보디아 마니까야종, 라오스 중앙불교회, 몽골 불교 중앙센터, 태국 최고 승가위원회, 스리랑카 시안파 등 각 나라의 대표 종파 및 단체의 서신을 보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거론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0조가 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월드컵 한 3번, 4번 여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하죠? 네, 5년마다 등록 엑스포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부산과 남부권을 포함하는 또 하나의 축이 생긴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불교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속도와 또 힘을 붙일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단순히 행사 개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진우 스님은 경쟁국인 사우디가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불리한 면도 있지만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더 자극해가지고 더 이렇게 외교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더 접촉하고. 진우 스님은 박 시장에게 부산 지역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신인 아이돌 보이그룹 루네이트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루네이트는 스리랑카 초등학교 지원을 시작으로 기부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의 홍보 대사에 아이돌 보이그룹 루네이트가 위촉됐습니다. 루네이트는 지난달 15일 컨티뉴라는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발매 첫날 네덜란드 차트 1위 등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인 그룹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진호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루네이트 그룹 리더 진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멤버 전원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루네이트 멤버 8명은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아름다운 동행 홍보 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이렇게 언제나 항상 기부도 하고 싶고 이런 걸 데뷔 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거라서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좋은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네이트 멤버들은 최근 국가 부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단칸다 초등학교에 책상과 의자 80세트를 기부하며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룹명에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빛을 품은 8명의 소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나가듯 세상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은 고된 연습량을 소화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열매도 뙤약볕과 장마를 거쳐야 무르익지만 너무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내려놓고 터는 법도 알아야 멀리 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일부러 막 그냥 그렇게 고통을 겪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우 스님은 오는 10월에 발매되는 두 번째 앨범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름다운 동행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루네이트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훈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 종단불사에 1억 원을 희사했습니다. 보훈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워달라며 불사금을 전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불사가 원만히 회항되면 부산 경남권 불자들에게 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쯤 부산 지역에서 불자들의 원력을 모을 대법회를 열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원정사와 제25교구본사 봉선사 말사 비구니 스님들도 천년을 세우다에 동참했습니다. 봉선사 말사 비구니회 소속 대원사 법인 스님, 삼보사 지영 스님, 향림사 원타 스님, 영묘암 우원 스님 등 4곳의 사찰 주지 스님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에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포교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해원정사 주지 효명 스님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며 불사 회항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편향 공연을 방지하고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던 대구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폐지를 반대해왔던 조계종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폐기한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될 종교 갈등을 우려하면서 홍준표 시장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종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던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결국 폐지되면서 조계종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스스로 마련한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개정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 간 갈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이다.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2014년 대구 시립합창단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 공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합창단의 선교행위를 막고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후에도 대구 시립합창단의 종교 편향이 개선되지 않아 대구시가 2021년 조례를 개정해 자문위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4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이 종교 편향을 이유로 무산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결정하고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종의 종교편향특위는 2차례 대구시와 의회를 항의 방문해 종교화합자문위 존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조례 개정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날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종교화합에 역행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원대한 포교 원력이 그런 꽃이 피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있던 하부 조직에서 그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한편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위는 해미업성의 가톨릭 성지화 추진과 광화문 역사 물길 및 서울 순례길의 개선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전문위원 위촉 등 종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전쟁의 화염 속에서 8만 대장경과 해인사를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인사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추모 달해를 4년 만에 봉행하며 민족문화 전승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영환 장군의 영정에 스님과 공군 후배, 유족이 추모의 꽃을 올립니다.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을 위해 해인사 일대에 내려진 폭격 명령을 고보하고 저공비행 폭음으로 무장공비를 몰아내며 8만 대장경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해인사가 어제 김영환 장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인사 사부대중은 고 김영환 장군님의 8만 대장경의 역사와 가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신념으로 우리 공군 역사의 길이 등을 훌륭한 결정에 방장 원각 대종사와 주지 해일 스님, 유재문 공군 교육사령관,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 참석해 김 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렸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신 장군님의 높은 뜻과 8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의지를 이어받아 조국의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영웅이신 김영환 장군님께서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키는 거룩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김영환 장군의 아들 김정기 씨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6.25 당시 전쟁 중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8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희 아버님 고 김영환 장군을 가족 대표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김영환 장군 추모 달해제를 4년 만에 다시 봉행하며 목숨을 걸고 해인사를 지켜낸 장군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단체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등 4대 종교사회, 환경단체가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라!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은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치계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과 인류 안전 위협을 우려하며 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4대 종교단체는 해양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양국 정부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길 촉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해양 투기를 밀어붙인다면 반생명적인 국가로 낙인될 것이며 전 세계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과 더 활발하게 공유하고 투기 반대 입장도 지속적으로 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실존 여부는 알 수 없었던 경주 미탄사지. 2014년 기와가 출토되고 3층 석탑과 함께 사찰 위치가 확인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5여년 동안 진행된 미탄사지 발굴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신라 왕경에서 볼 수 있는 사찰과는 다른 형태의 가람 배치가 학계에 관심을 더했는데요.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편에 지금의 황룡사 남쪽 미탄사라는 문헌으로만 남아있는 절 미탄사. 2014년 문화재청이 시작한 중요 폐사지 발굴 조사 사업에서 미탄명의 기하가 출토되면서 3층 석탑과 함께 사찰의 예터가 확인됐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 경주시가 오랜 발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미탄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미탄사가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창건돼서 고려시대 때까지 운영됐던 사찰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라 도시행정구역인 박리제도 내에서 황룡사 남쪽 반방 규모의 사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미탄사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신라 왕경 박리제 안에 세로 약 160m, 가로 약 75m, 12,000m 제곱 면적으로 3층 석탑과 금당지, 부속 건물, 원지 등을 갖추고 예불 공간과 승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금당이 탑의 중심 축선상에 벗어나 있어 전형적인 신라 왕경 내 사찰과는 다른 형태의 가람 배치가 확인돼 학술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탄사지는 3층 석탑과 금당지가 중심축에 배치되지 않고 신라 왕경 내 전형적인 사찰 가람 배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왕경 내 대규모 저택의 주거상을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2017년 보물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의 하부 지정층을 조사한 결과 석탑이 8세기 후반에 건립됐음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라 문화유산을 국민이 보다 활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발굴 현장을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의 금속 활자본을 주장하는 유우식 박사의 학술 발표가 국제 아시아 학술 대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회 관련자와 참석자들은 학문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공학도로서 서지학계에 과감한 도전장을 던져 화제가 된 반도체공학 전문가 유우식 박사.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정설을 뒤집고 전부 목판본으로 알려져 있던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의 판본 중 일부가 금속 활자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지학자들이 근거로다가 제시했던 내용들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제로의 특징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서지학자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그 재료학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느낌에 의한 판단이었다라는 확신을 하게 돼서 유 박사의 주장에 대한 국내 서지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유 박사는 편협한 생각은 학문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이를 타파하고 발전적인 토론회 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도 제가 100%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른 분들도 저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윤재석 원장은 분과 학문의 폐쇄성을 벗어나기 위해 인문학에도 과학기술적 방법론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 박사의 연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반도체를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이런 그 서지학적인 영역에 접목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우식 박사님의 그런 그 주제 발표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었죠. 국제 아시아 학술 대회에서 금속 활자 관련 좌장을 맡은 박혜옥 박사도 학계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구절이 있는데 There are no stupid questions. The only stupid questions are the ones that you don't ask. 그리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한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존중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관련 학계에 자리 잡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남전 스님을 법사로 7월 화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일 법회에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포교 현장에서 꾸준히 전법에 매진해온 조계사 부주지 남전 스님은 해탈과 열반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행복은 욕심을 원력으로 바꿔 정진하는 것이라며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유인 해탈과 열반에 이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